안녕하십니까, 램필입니다. 10월 26일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있을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날에 이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 향후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런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예상치를 밑돈 미국의 CPI 지표라는 내용입니다. 금요일에 이제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의 예상치보다 물가 상승이 둔화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물가 상승 추세가 당초 전망보다 둔화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10월에 이어서 12월까지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 그 다음에 근원 CPI도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CPI 지표는 원래 15일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셧다운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 둔화되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0.25%씩 두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는 이제는 28일에서 29일 개최되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확률이 0.25%를 내릴 확률이 98.9%, 거의 100%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금리가 확정적으로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10곳 중에 9곳이 이제 두 차례 올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고요. 그만큼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보다도 노동시장에 대한 악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요한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행사죠. 그래서 에이펙 행사는 29일에 이제 우리나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29일은 이제 수요일이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해서 굵직한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미국과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이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신경전을 벌일지 아니면은 이대로 이제 조용히 협상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10월 중순쯤에 미국과 중국이 또 하나씩 그런 관세에 대한 이 기싸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큰 이제 이슈 없이 좀 진행되어 왔고요. 서로에게 이제 속도 조절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민감한 부분을 건드는 데 있어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기보다는 적절한 수준 내에서 이제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합의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게 에이펙 때 합의가 될지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2박 3일로 이제 방한을 하게 되고 다음날 11월 1일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과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번에 주요하게 결정될 것은 관세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리고 향후 이 국가 간의 그런 이제 경제 협력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특히 미국과의 그런 협력 관계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대한 부흥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일에는 이제 4에서 4.25%의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30일에 새벽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은행도 같은 날에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이제 다카이치 사나가 이제 총리에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완화 정책을,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고를 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상승보다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조금 이제 우려되었던 점 중에 하나가 일본의 금리 인상 시에 그런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일본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함으로써 이 그런 갑작스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물가에 대한 상승도 좀 우려를 했는데 그것조차 지금 이제 뭔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정말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었고요. 증시가 딱 올라가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미국 모든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힘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제 현실적인 협력 관계가 공고히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런 협상을 할지가 중요하게 될 텐데요.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뭐 그 이후에도 발표될 수 있겠지만 일단 구체적인 안 자체가 다음 주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연 250불로 8년 분할 투자를 한다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할지가 가장 지금 핵심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에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 실무장관들이 말레이시아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의 전후로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7일에 또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에 머물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머물죠. 그래서 뭔가 얘기가 오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녁이나 이제 내일 오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협상 내용이 나올지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 자체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타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듭을 짓고 한국 에이펙 기간 때 미중 무역 협상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협상이 또 조금 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협상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이 또 개정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협정을 개정해서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평화적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두고 이제 그런 협정을 개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고 큰 틀의 합의만 하고 세부 내용은 에이펙 이후로 미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오갈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한 강한 신호탄을 보여줬다. 미국과 첫 원전 기본 설계 계획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력 체계 가동에 신호탄을 쏘았다. 그래서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의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 캠퍼스 내에 있는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갑자기 금요일에 급등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내용이 그 오후에 뭔가 내용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이제 다시금 원자력 테마에 불을 붙이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 간의 그런 이 원전에 대한 합의 이런 거를 떠나서도 이미 민간 원자력 기업끼리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유럽에 대한 그런 웨스팅하우스의 많은 수주권들도 현대건설이 중심으로 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최근에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목을 많이 했던 기업이고요. 실제로 재무 관점이나 그런 이제 미국의 그런 원전에 대한 이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또 이렇게 계약을 확실하게 하면서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만 이제 내기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국 내에 지어지는 대규모의 대형 원전 SMR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SMR도 2기가와트 들어가고요. 가스 복합 화력 발전도 4기가와트, 그 외에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1기가와트로 들어가서 이 대형 단지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은 프로젝트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이 건설에 대한 영향이 지금 미국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건설만 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죠. 그 내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또한 미국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자재 기업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2012년까지 웨스팅하우스와 직접 협력을 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로가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최근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직접적인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뭐 BHI라든지 그런 다른 이 원자력 테마 기업들이 같이 묶여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해서 그런 기자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력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자재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전기, 전선, 그 다음에 변압기. 올라도 계속 올라가죠. 효성중공업을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뭐 거의 주가가 180만원, 190만원입니다. 5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그렇게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자재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 이제는 그런 변압기 외에도 실제로 그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주요 이 기기들, 보조 기기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철강 기업들, 단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기업들까지 같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력 인프라 시장이 지금 7조 달러 시장으로 커진다라고 맥쿼리 운영 글로벌 PE 총괄이 얘기를 했고요. 향후 이제 10에서 15년간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산업은 기술 발전과 도시 혁신으로 한층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와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거다. 아주 길게 사이클을 보고 있죠. 그만큼 이 AI라는 것이 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말 무지막지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투자금들이 쏟아짐으로써 그 투자금에 이제 대응하는 산업에 대한 발전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에너지, 통신, 수도, 운송 분야만 따져도 북미와 유럽에서 2040년까지 19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과 송배전망 확충이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과연 어디로 연결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쿼리 자산운용에 따르면 미국 전력망의 70% 이상이 25년을 넘겼고, 유럽의 배전망도 40% 이상이 40년을 초과했다. 노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 난 거죠. 강제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정전에 대한 발생량이 60%까지 증가를 했고, 전력망 봉원력 강화와 인프라 현대화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이제는 인프라의 경우 도로나 교량 같은 물리적 자산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 스마트 시스템, 도시 기반 시설까지 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투자를 이끌고 이제는 전력에 대한 인프라의 중요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증시에 대한 상황도 좋아졌고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죠.
과연 이제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떤 합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또 긴장감을 높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본인들의 유리한 상황을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이라는 것을 실제로 총을 들이밀어도 총을 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황을 배제를 한다고 했을 때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제 이 많은 이 투자금들이 과연 현실화가 될 것인가입니다. AI라는 것이 등장함으로써 이제는 치킨 게임식의 기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경쟁에서 누군가는 패배하고 누군가는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여기에 대한 투자가 더 활발해지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투자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전력이 중요하게 될 텐데요. 그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전력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주목받는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력에 대한 인프라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국가들이 많이 그런 인플레에 대한 영향으로 망하거나 정리가 되거나,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특히 금융 쪽으로 이제 치중하거나 원천 기술에 치중을 함으로써 이런 제조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근데 하필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빅 사이클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도 사실 최근에는 좀 부족하죠. 이런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정말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필 이제 중국과의 그런 서방, 이런 신경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지금 좋은 상황이 생겼고요. 향후 100년에도 한번 올까 말까 그런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기업들이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주가에 대해서 이제는 이 부정적인 리포트들을 내면서 SMR에 대한 기술이 너무 이 기대에 부풀려져 있다. 실제로는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건설에 대한 기간도 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렸죠. 근데 이게 웬걸 그 폭락 이후에 이틀 정도 해서 또 바짝 이 미국의 SMR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틀 리플이 원전주 랠리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원자력 테마에 힘을 불어넣는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모틀 리플이 원전주 랠리는 이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 원전주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뉴스케일 파워도 좀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눌러졌는데 확실히 지금 뭐 계속 힘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틀 리플은 오클로가 재활용 연료를 가동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오로라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클로가 상당하게 크게 올랐습니다. 오클로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원자력 파일럿 프로그램을 또 수주를 했고 이 이후로 원전주 랠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에 대한 감당을 해야 되고 이제 미국의 저런 SMR 설계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지만 실제로 이제 누가 제작할 건가? 미국의 투자사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싸게, 얼마나 경쟁력 있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건설할 수 있는가. 한국 기업이 가장 잘하는 게 온타임, 온버짓입니다. 그걸로 이제 체코 원전까지 수주를 했고요. 이제는 미국 내에 있는 저 수많은 SMR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 합의에 대한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그 결과가 이제는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비롯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써 아주 큰 이 성장의 시장에 들어섰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슈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PEC 정상회의가 29일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0월 30일에는 미국 금리와 그 다음에 일본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있게 됩니다. 정상회담. 그 다음에 11월 1일에는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와 이제 정상회담은 29일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될 거고요. 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민간기업 현대건설이 지금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정상들 간의 합의를 떠나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실제로 그 계획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럽 시장, 이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포함된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산이 제외된다면 중국산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것을 서방 국가들, 그죠?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제품으로 채웠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되는 한국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것들이 이제 결과로서 주가에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